자, 오늘 수업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파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명체는 어떤 물질로 되어 있냐, 이런 걸 배우는 건데요. 배우기 전에 앞서서 용어 2개만 좀 정리를 할게요. 단위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위체의 같은 이름은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녹말, 글리코젠, 그리고 뭐 단백질, 또는 뭐 DNA, RNA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고분자 물질이라고 불러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들 잘게 쪼개면은 가장 작은 단위로 나오겠죠. 녹말 글리코젠 부시면 포도당이 나올 거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DNA와 RNA들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까지 쪼개질 건데, 요런 애들을 우리가 단위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같은 이름 뭐라고요? 기본 단위라고도 부릅니다. 거대한 고분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들을 우리가 단위체, 기본 단위라고 한다는 거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화물, 탄소화물이라는 용어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요. 탄소화물은 뭐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탄소만 포함되느냐? 아니고요. 탄소를 꼭 포함하고 수소, 산소, 질소 등등이 더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탄소를 끼고 있는 물질이면은 탄소화물이라고 부르고요. 번외편으로 이제 탄화수소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 왜 이거는 한글로 썼지? 아무튼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물질이에요.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만 있어야 되고요. 탄소화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다른 게 낀겨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탄소화물에 포함되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본 수업이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는 것과 죄송해요. 지우겠지? 이걸 지워야 되는구나. 화합물과 비탄소 화합물,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화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 탄소를 낀 탄소화합물과 탄소를 안 낀 비탄소화합물. 탄소를 낀 탄소화합물에는 첫 번째 탄수화물, 두 번째 단백질, 뭐 세 번째 지질, 그리고 네 번째 핵산이 있습니다. 핵산 간단히 잠깐만 설명해 갈게요. 핵산은 뭐냐면은 유전물질이에요. DNA, RNA 같은 애들을 묶어서 우리가 핵산이라 부른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비탄수화물의 첫 번째 물, H2O죠. 뭐 두 번째 뭐 무기염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 탄소를 끼고 있는 탄소화물과 탄소를 끼지 않는 비탄소화물이 있으며, 탄소를 낀 탄소화물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은 뭐랑 같은 말? 유전물질과 같은 말. 탄소를 끼지 않는 물질에는 물,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세 페이지 어떻게 가요? 아, 그냥 내리면 되는구나. 자, 필기노트 14페이지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탄수화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죄송해요. 요거부터 설명하면 안 되는데, 녹화를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이어서 할게요. 탄수화물 첫 번째 필기,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뭐야?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의 기능은 뭘까요? 기능, 첫 번째,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로 쓰이는데, 가장 주된 에너지원 1g당 4kcal의 열량을 내고요. 탄수화물이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라는 건 이따가 배우겠지만 단백질 그리고 지방도 에너지원이거든요. 그 세 개 중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라는 건 바로 쓰여요. 그러니까 얘네는 체내 축적률이 낮다, 즉 인체 구성 비율이 적은 편이다 라고 언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수화물을 이루는 단위체, 기본 단위를 우리는 단당류라고 불러요.
단당류에 속한 예시가 포도당,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 뭐 이제 나중에 더 나가면 이제 6탄당, 5탄당으로 나눈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 통합과학에서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추가적으로 네 번째 탄수화물의 이당류. 이당류는 단당류 몇 개짜리? 말 그대로 단당류 2개로 구성된 건데 엿당은 단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중 포도당 2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설탕은 포도당 하나에 과당 하나, 그리고 젖당, 우유에 있는 당입니다. 포도당 하나에 갈락토스 하나고요. 다섯 번째 다당류의 다자가 마늘 다죠. 기본 단위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다당류는 글리코젠, 그리고 녹말, 셀룰로스, 요 세 가지가 탄수화물의 다당류고요. 글리코젠은 동물에서만 관찰이 되고요. 녹말은 식물, 셀룰로스도 식물에서만 관찰이 되며 각각의 기능은 글리코젠과 녹말은 기능이 똑같아요. 당의 저장 형태. 우린 동물이죠. 밥 먹고 포도당 만들고 쓰고 남은 거 글리코젠으로 저장하고요. 셀룰로스는 식물에 밖에 없어요. 요거는 세포벽, 식물의 세포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 구성 성분이 될 겁니다. 자, 탄수화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는 싹 다 했고요. 그 다음 단백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단백질 첫 번째 필기 구성 원소. 단백질은 가장 기본적인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필수적으로 들어있고요. 몇몇 개는 S, 황도 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학교에서 언급하냐 안 하냐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과 같이 에너지원이에요. 그람당 4kcal 열량을 내고요. 두 번째, 우리 몸을 구성하죠. 우리 몸 구성. 세 번째,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생리 기능 조절. 우리 몸 안에 효소나 호르몬 있죠? 이런 친구들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데 얘네 주성분이 단백질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방어작용. 우리 몸을 지켜주기도 해요. 우리 몸에서 이제 세균과 싸워주는 항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주성분이 단백질이고요. 다섯 번째, 운반작용. 운반작용. 산소 운반한 게 적혈구죠.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주성분 뭐야? 단백질이야. 요거 집중적으로 나오니까요. 꼭 암기하시고요. 세 번째, 단백질의 기본 단위, 단위체죠.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지구상에 20종류가 있어요. 아미노산은 지구상에 20종류가 있고요. 아미노산 어떻게 생겼어요? R, C, H, C, O, H, N, H, H 이렇게 생긴 게 아미노산이고요. 여기서 이 NH 두 개 부분을 우리는 아미노기라고 하고요. COOH 부분을 카복식이, 학교쌤에 따라서 카르복식이라고 발음하는 쌤도 있어요. R을 곁사슬이라고 하는데 복습하겠습니다. 아미노산 지구상에 몇 종류? 20종류.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요 R을 제외한 나머지는 똑같이 생겼고요. 요 R 부위가 뭐냐에 따라 종류가 갈려요. 그러니까 곁사슬이 몇 종류인 거죠? 곁사슬이 20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번째, 펩타이드 결합. 자, R, C, O, H, N, H 누구예요? 아미노산이죠. C, R, H, C, O, H, N, H 아미노산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아미노산 2개를 그려놨는데 얘네들이 결합을 해야 단백질이라는 고분자 물질로 바뀌겠죠.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파란색인가?
자, COOH, 카르복시기 쪽에 OH와 HNH, 아미노기의 H, 요 두 부분이 H2O라는 물로 빠져나가고 C, R, H, N, H, H, C, O, 뒤에 있던 OH 없어졌죠? N, H, C, R, H, C, O, O, H. H 없어졌죠? 이쪽 두 분이 둘이 결합.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 CONH, 요 부위를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라고 불러요. 이거 실제로 딱 지금 제가 빨간색 친 네모칸 만큼을 블랭크 치고 주관식 낼 수 있어요. 요 부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펩타이드 결합의 특징 뭐예요? 방금 봤죠? 결합할 때 뭐가 빠져나온다? H2O, 물이 빠져나온다. 펩타이드 결합 시에 H2O,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한다. 이런 결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탈수, 물이 빠지는 축합, 거대해지는 중합 반응이다.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도 해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적기만 할게요.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의 반대가 가수분해 반응입니다. 물을 줘서 쪼개는 반응이라는 뜻인데 일단 언급만 해놓을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들은 펩타이드 결합, 뭐가 빠져나오는? 물이 빠져나오는 탈수 축합 중합 반응의 한 종류인 펩타이드 결합으로 단백질이 된다라는 걸 언급할 거고요. 현재 지금 필기한 4번 펩타이드 결합은 우리 필기노트 14쪽 단백질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5페이지에 3번 단백질의 단위체와 펩타이드 결합 있죠? 거기다가 적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단백질 설명은 끝났어요. 단백질의 설명 5번째, 단백질의 특징. 단백질은 구성 아미노산의 종류 그리고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종류, 다름. 무슨 말인가? 아미노산 지구상에 몇 종류 있었죠? 20종류 있었죠? 20종류가 이름이 다 있는데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이렇게 번호 붙여서 부를게요. 어떤 단백질 보니까 1번 아미노산 다음에 2번 아미노산 다음에 3번 아미노산이 결합된 단백질 A가 있는데 어떤 단백질을 봤는데 1번 아미노산 다음에 3번 아미노산 다음에 2번 아미노산이 붙어있는 단백질 B가 있어요. 단백질 A랑 단백질 B 구성되어 있는 아미노산 종류는 같은데 배열 순서가 다르죠. 한 끗 차이죠. 다른 단백질입니다. 기능도 다르고요. 효과도 달라져요. 완전 달라지는 단백질이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은 지질. 세 번째, 지질. 제발부터. 지질은 지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질은 인지질, 중성지방, 그리고 스테로이드, 요런 것들을 묶어서 부르는 세트의 말이에요. 지질은 인지질, 중성지방, 스테로이드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고요. 요 중성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입니다. 자, 인지질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인지질 구성하고 있는 원소, 원소는 CHON, 잠시만요. N 없네. 쏘리. CHOP로 되어 있어요. CHOP로 되어 있고요. 인지질은 보통 동그란 머리, 꼬리 2개로 표현하는데 이 동그란 머리를 인산은 친수성, 물과 친한 부위고요. 꼬리 2개를 지방산은 물과 안 친해요. 소수성이라 부릅니다. 대가리는 인산, 친수성, 꼬리는 지방산, 소수성이고요. 인산 하나에 지방산 2개로 되어 있다 라고 언급하고요. 내신에서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요 대가리, 인산 부분 중간에
글리세롤이 껴있냐 안 껴있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은 할게요. 글리세롤. 요거 중간에 껴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인지질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해?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세포막 구성 성분입니다. 자, 중성지방은 구성원소. 중성지방 구성원소는 CHO, 탄소, 수소, 산소로밖에 안 돼 있고요. 중성지방은 네모칸 하나에 꼬리 3개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네모칸을 글리세롤, 꼬리를 인지질과 똑같이 지방산이고,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둘 다 소수성, 물과 진하지 않습니다. 중성지방의 기능은 말 그대로 에너지원이죠. 에너지원, g당 9kcal의 탄수화물 단백질보다 열량이 더 큽니다. 알아두시고요. 스테로이드는 지질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필기가 좀 심심하니까 그냥 구조 한번 그리고 넘어갈게요. 육각형 고리 2개, 위쪽에 육각형 고리 하나, 끝에 오각형 고리 하나. 더럽게 어렵죠? 그려놓으시면 조금 뽀대나는 거. 스테로이드의 기능은 딱 하나 기억합시다. 성호르몬의 재료입니다. 성호르몬 재료예요. 대표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지질 설명 끝났고요. 그 다음 4번째 핵산입니다. 다시 한번 핵산은 뭐랑 같은 말? 유전 물질과 같은 말이라 했어요. 핵산 구성하는 구성원소 CHONP, 인까지 들어있다. 아까 단백질 여기까지 있었죠? S 있거나 인 있거나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핵산의 종류. 핵산의 종류는 DNA와 RNA 두 종류 나뉘고요. 세 번째, 핵산의 기본 단위 써야 되는데, 핵산의 단위체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고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이라는 물질, 당이라는 물질, 그리고 염기라는 물질이 한 개씩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이 동그란 부분을 인산이라 부를게요. 인산 하나에 오각형이 당입니다. 당 하나에 염기,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 이렇게 연결된 거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 부르고요. 은근 물어봐요. 인산하고 염기가 직접적으로 공유 결합했니? 안 되어 있죠? 당이랑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셔야 돼요, 구조. 자, DNA와 RNA를 구분지어서 설명드릴게요. DNA도 핵산이니까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요. RNA도 핵산이니까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는데, DNA 뉴클레오타이드의 요 당, 오각형, 요 당이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고요. RNA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리보스로 서로 다른 당이에요. 실제로 DNA의 D자가 디옥시리보스고요. RNA의 R자가 리보스입니다.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릭 에이시드, 리보스 뉴클레오릭 에이시드니까 앞 글자 따서 당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염기도 이 염기 자리에 DNA는 A, 아데닌, T, 티민, G, 구아닌, C, 사이토신, 4종류의 염기 중에 하나가 붙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NA 안쪽에 있는 이 염기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 4종류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RNA 염기는 A, 아데닌 똑같습니다. T 대신에 유라실, T만 달라요. G, 구아닌, C, 사이토신 요 4종류의 염기가 들어가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요. 고로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야? 4종류죠. 인산 디옥시리보스의
요 염기 자리에 아데닌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있고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뉴클레오타이드로 4종류고요. 그러면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몇 종류야?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헥산을 구성하는, 아니 헥산 구성도 안 나와. 그냥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야? 라고 물어보면 8종류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응? DNA에 아데닌 있는 거랑 이 아데닌 있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 때문에 4개가 달라서 8종류가 맞는 설명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조. DNA는 유명하죠. 이중 나선 구조고요. RNA 구조. RNA는 단일 한 가닥입니다. DNA는 2가닥이 한 세트고요. RNA는 한 가닥, 단일 사슬 구조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DNA의 기능, 유전, 정보, 저장 기능이 있고요. RNA의 기능, 유전, 정보, 저장이 아니라 전달, 그리고 단백질, 합성 기능,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싹 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찬가지로 지금 14페이지 핵산 파트에 이거 한쪽 다 적기 애매하죠?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친 네모칸은요, 필기노트 보니까 5번, 16쪽에, 페이지 16쪽에 5번에 필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끝내줘야겠다. 단백질은 아까 펩타이드. 5번 물 H2O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인체 구성 비율 몇 위? 가장 많습니다. 1위.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게 뭐야? 물어보면 물이라고 하면 되고요. 적는 김에 합시다. 인체 구성 비율 누가 제일 많다고요? H2O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누군데?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은 지질이고요. 그 다음은 핵산이고요. 그 다음은 기타로 분류가 돼요. 탄수화물 없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주된 에너지원 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체내 구성 비율이 높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물의 특징 몇 개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물은 비열이 높다. 온도 1도 올리기 어렵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은요, 1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두 번째, 기화열이 높다. 네, 우리 원장님 이름이죠. 자, 기화열이 높다는 건요, 액체가 기체로 날아갈 때 열 흡수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 이게 높다는 건데, 이 또한 우리가 땀을 흘렸을 때 체온이 빨리 식는 게 요거 때문이고요. 세 번째, 용해성이 좋다. 물질을 잘 녹인다. 운반에 특화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무기업류입니다. 지금 6번째 무기업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무기업류는 나트륨, 칼륨, 칼슘, 또 뭐 있지? 뭐 철, 그리고 뭐 인, 아요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아요딘이죠, 그죠? 다 배웠죠? 나트륨하고 칼륨은 무슨 기능에? 우리 몸의 농도 유지. 칼슘은 뼈 구성하죠. 철은 적혈구의 산소 운반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고요. 이는 뭐 이빨 같은 거 구성한다고 하네요. I는 우리 요거는 언급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티록신의 재료로 쓰인다 라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14페이지에 있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6개 정리를 했고요. 1번 탄수화물, 2번 단백질, 3번 지질, 4번 핵산까지는 탄소를 포함한 탄소화물이고요. 5번 물, 6번 무기업류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은 비탄소 화합물로 분류가 되고요. 이번에 탄수화물의 단위체와 중합체도 제가 앞에서 정리를 했고요. 3번
단백질의 단위치와 펩타이드 결합도 정리했고요. 4번 단백질의 기능도 한 번에 필기를 했고요. 5번 헥산의 종류와 구조 설명했어요. 근데 5번에 헥산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5번이라고 적을게요. 5번에 헥산의 종류는 앞에서 DNA, RNA 구분한 거 필기하시면 되고요. 헥산의 구조라고 해서 DNA와 RNA 구조를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DNA는 몇 중 나선? 2중 나선 구조. 영화 보면 막 이렇게 꼬여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게 DNA라고 보면 되는 건데, DNA 앞에서 배웠듯이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인산, 당, 염기, 그리고 인산, 당, 염기. 지금 제가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 그렸죠? 2개 그렸어요. 지금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결합을 안 했어요. 그럼 아직 DNA 아닌 거예요. 이런 애들이 무수히 많이 일렬로 나열돼서 서로 이렇게 결합,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서 쭉 되면 DNA 이중나선 중 한 가닥, DNA 이중나선 중 한 가닥을 우리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 부릅니다. 근데 DNA는 몇 중? 2중. 한 가닥 더 있어야 돼요. 염기끼리 서로 마주보게, 그리고 뒤집어서 그립니다. 이걸 우리가 역평행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생명과학 투용어니까 생략하고요. 인산당 염기, 또 염기, 당, 인산, 이런 애들이 또 일렬로 무수히 많이 서서 결합하면은 DNA 이중나선 중 또 한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며, 이 두 개가 서로 꼬여서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하는데, 설명할 거 더 있어요. 우리 지금 생명 파트 앞에서 화학 했죠. 그래서 화학 연계에서 질문 나옵니다. 그림 안에 보이는 직선, 요런 직선들은 전부 다 무슨 결합이야? 물어보면 싹 다 공유 결합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염기랑 인산이랑 직접적으로 공유 결합 돼 있냐? 안 돼 있죠. 당을 거쳐야 되고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 하나에 당 몇 개 붙어 있어? 2개 붙어 있습니다. 원래 뉴클레오타이드에서는 인산에 당 하나인데,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는 인산 하나당 당이 2개예요. 구조를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이 염기 자리에 제가 몇 개 중에 하나 들어간다 했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4개 중에 하나 들어간다 했죠? 여기 염기가 A, 아데닌이래요. 그럼 요 놈에 마주보는 반대쪽 염기는 무조건 티민입니다. 아데닌의 반대쪽은 무조건 티민, 구아닌의 반대쪽은 무조건 사이토신. 밑에 정리할게요. 아데닌의 반대는 무조건 누구? 티민. 구아닌의 반대쪽은 사이토신. 이렇게 서로 반대쪽에 꼭 오는 걸 우리가 상보 결합이라고도 불러요. 아데닌은 티민과 상보 결합한다.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지금 인산당 염기 사이에 있는 직선은 다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염기와 염기 사이에도 결합이 있어요. 염기와 염기 사이에 있는 결합은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고요. 구아닌, 사이토신도 염기죠. 그럼 둘 사이에도 무슨 결합? 수소 결합. 염기와 염기 사이 무조건 수소 결합인데, 지금 사선 개수 다르죠? 아데닌과 티민은 2중 수소 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3중 수소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DNA 이중나선 안에 인산당 염기 사이에는 공유 결합, 염기와 염기 사이에는 수소 결합, 그리고 A 반대쪽은 T, G 반대쪽은 C, 그리고 AT는 2중 수소 결합, GC는 3중 수소 결합. 핵심적인 거 정리했고요. 만약에 문제 한번 내볼까? DNA 이중나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 둘 중에 요 한쪽 가닥에 아데닌 수가 50개래. 그럼 반대쪽에 팀이 몇 개여야 돼요? 50개여야 합니다. 왜? A 반대쪽에 무조건 T니까. 이런 걸 상보결합으로서 풀어낼 수 있고요. 생명과학 2에서는 밝혀진 과학자 법칙이라고 하는데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RNA 구조만 한번 보여드리고, 전화가 가는데? 자, RNA 구조만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NA 구조는 앞서 얘기했듯이 단일, 사슬,
구조라고 하고요. 한 가닥이에요. 근데 RNA도 핵산이죠.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일렬로 겁내 많이 서서 결합, 똑같아요. 결합 쭉 된 거 한 가닥이면 RNA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이거 한 가닥 그려지면 무조건 RNA요? 라고 하는데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일부러 그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염기를 봐야죠. 이 염기에 T가 오면 DNA의 한 가닥인 거고요. U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RNA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생명과학은 필기가 많죠. 꼭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